지키는 힘, 성범죄 대처 가이드 보호자 편.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꼭 설정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폴트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저도 해외에서 3년 동안 살다 왔어요. 그곳에서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로 법을 어기게 될까 봐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국에 적응하면서 아이들까지 보살피셔야 하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갑자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오늘은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슈리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 슈리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먼저, 성폭력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물리적인 힘이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일방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크게 언어, 신체 등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부터 각각의 성폭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해. 몸매가 좋으면 더 좋고. 이런 말은 성희롱이라는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해요. 아이들끼리 농담이라며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장난이라며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떤 불쾌한 말을 듣고 힘들어한다면 먼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차분히 말을 들어주세요. 정도가 심하다면 학교 선생님께 직접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다음으로는 신체적 성폭력인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같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몰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접촉도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다그치듯 물어보고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으니 차분하고 침착하게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지원센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체적 성폭력의 또 다른 유형인 성폭행은 상대방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이며 어른, 아이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주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명심하세요.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호자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했던 말이나 상황 설명이 있다면 녹음하거나 적어두세요. 또한 아이가 입은 옷이나 몸에 가해자의 DNA 정보가 남아있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몸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다친 몸은 아물 수 있어도 다친 마음은 아물기 힘들어요. 그러니 놀라고 무서웠을 아이를 진정시키고 안심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성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또 다른 방식의 성범죄가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몰래 누군가의 몸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라고 시키는 행동, 그 사진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동,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행동이나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행동, SNS나 채팅방에 원치 않는 성적인 내용을 말하는 행동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아이의 피해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 번째로 아이의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 가능한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침착하게 아이의 말을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범죄만을 다루는 기관들이 많으니 그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칠판에 나오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센터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이런 성범죄에 우리 아이들이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우리 부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간단한 대처조차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우리 이 영상을 통해 대처법을 잘 익히고 현명하게 행동하면 어떨까요? 또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여러분들께 도움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112, 1366, 해바라기 센터 이 세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신고, 법률, 의료, 상담 등의 다양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니 보호자님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112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분들, 한국에서는 여러 심사를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과 기관 안에서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셨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이주 배경을 가지던 아니던 모든 아동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법과 지원을 잘 알지 못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보호자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한국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 영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른 나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안전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